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월요일이죠. 글로벌 이슈부터 시장의 테마까지 모든 것들을 낱낱이 뜯어보는 시간입니다. CNR 코리아 이재준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종결이 됐고요. 물론 다음번 기회를 기약해야 되겠지만 이게 없어진 상태에서 3월 주식 시장이 어떻게 가게 될까요? 일단 뭐 북한 관련 리스크하면 항상 코리안 디스카운트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사일이 날라와도 저가 매수, 이 학습 효과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지금 봤었을 때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안 됐고 만약에 좋았다면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큰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었을 때는 이게 이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이 북한과의 원래 좋지 않았던 우리나라와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큰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테마적으로 봤었을 때에 대한 이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 기대감과 이 재료 소멸, 근데 이 재료 소멸이 좋은 쪽으로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결렬에 대한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갔던 부분들에 대한 버블이 크게 꺼지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도 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워낙 컸던 탓에 일정 부분의 거품은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노이 선언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경협주만 시총이 하루 만에 5조 6천억 원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그럼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 같으세요? 일단 20%에서 뭐 30% 정도가 빠진 것 같습니다. 뭐 섹터로 봤었을 때는 농업, 비료, 뭐 비핵화, 원전, 건설, 뭐 철도 이런 부분들이 다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요. 그 종목마다 이제 좀 차트를 살펴보면은 그 올라갔을 때 시점과 지금 떨어지는 시점과에 대한 이 갭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직 하락폭이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보통 한 25에서 30% 이상 올랐다가 지금 내려오는데 한 20%, 25% 빠졌거든요. 그래서 한 5%에서 10% 정도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원래 본질 가치 수준, 이 테마로 인해서 거품이 꼈던 부분들에 대한 해소 시점에 대한 주가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좀 하방 경직이 이제 그때부터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 북미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진실 공방이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아직 모르겠거든요. 근데 일단 미국 측에서 먼저 공을 던졌습니다. 이 훈련에 대한 부분들도 줄이고 그다음에 이 훈련 자체를 방어 훈련으로만 가게 하고 그다음에 빅딜 관련돼서 문건 자체를 넘겼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제 차례에서 액션을 취할 이제 국가는 이제 북한이거든요. 북한이 어떻게 조금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로 단기적인 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거기 안에서는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길게 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북미 회담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끝나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그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을 일정 부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해서 비중을 축소를 하는 부분들이 옳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한 5에서 10% 정도 더 내려가게 되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 나올 것 같긴 하는데 워낙 그 북한과 미국과의 그 협상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변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좋아지는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 트레이딩으로 좀 손실을 줄이고 나오셔라 라는 조언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중국 소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회가 3월 3일에 일단 정협이 먼저 열렸죠. 정협이 먼저 열리고 전인대가 이제 3월 5일부터 이제 열리게 되는데 총 한 15일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뭐 중국 증시가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중국 관련 우리나라에 있는 소비주가 올라가는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번엔 정말 중국에서 굉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이번에 전인대에게서 나올 양의 이슈는 결국은 전면적인
개방이거든요. 네. 안정적인 성장.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올해 GDP를 6%에서 6.5%의 레인지로 현재 정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중국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소비 부양책이 있고요. 소비 부양책이라 하면 세금 감면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나 이 가전 쪽 관련돼서 이슈 부양책 발표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프라 투자 쪽 관련된 부분이 또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G나 그다음에 현재 환경 관련된 이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계속해서 현재 드라이빙하고 있는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양해의 이제 중요 경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혁 개방에 대한 키워드는 뭐냐면은 외국인 투자 지분 확대 QF2를 이제 진행해가지고 좀 더 이제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문을 오픈할 수 있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냐면은 미중 무역 회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 중국이 이 미국의 입장을 보고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도 미국 쪽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최근에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시킨다라는 뭐 미국의 그런 어떠한 그 스탠스를 보고서 지금 키 맞추기를 하고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뭐냐, 결국은 이 부양 정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다. 결국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중국 소비주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메리트가 단기적으로 좀 테마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경기 부양책, 뭐 인프라 투자도 있을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5G, 뭐 전기차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지금 많이 예상되고 있는 소비재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게 된다면 중국인들이 많은 소비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소비재에 관심이 있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대표적인 소비재 가운데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화장품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쪽에서도 이제 종목을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토니모리 쪽, 중저가 로드샵 브랜드 쪽 관련해서 토니모리가 이제 최근에 구조 조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 지하철 내부에 토니모리 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수익이나 실적이 안 좋은 회사, 그런데 다 구조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좀 더 좋아진 분위기가 나타나고 온라인 쪽이나 홈쇼핑 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이어서 중국 소비재에서 토니모리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제약바이오인데 사실 그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갑자기 반등을 하게 될 줄을 저는 사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대북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개인들이 이제 제약바이오로 쏠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더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재반등 나오고 또 조정 나올 것 같으세요? 계속 갈 수는 없겠죠. 일단은 예, 그렇게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 제약바이오를 좀 보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이제 조정 장세가 나왔다가 이 IT 쪽으로 순환매가 있었죠. IT 쪽에 대한 밸류 매력 및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의 갤럭시 S10 출시, 언패공 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도체로 순환매로 갔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2월 말부터 이제 제약바이오로 가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그 이유는 이제 봤었을 때는 뭐 한 달 이제 한 달 남은 이벤트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AACR이라는 미국 아마케가 있고요. 이 아스코와 이제 더불어서 2대 아마케입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3월 달, 5월 달에 또 아스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있을 이제 우리 국내에서 발표될 그 정책, 이제 부양 정책 관련된 제약바이오에 대한 혁신 성장에 대한 부분들, 이 정책에 대한 모멘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봤었을 때는 이 한정된 거래 대금 안에서 제약바이오로 현재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었을 때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의 수급 동향을 봤었을 때는 외국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갈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일단은 뭐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땐 제약바이오 업종은 다음 주 이 부양 정책 있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좀 더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가 깨지지 않고서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조정이 나타나겠지만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이니까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변수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먼저? 5일부터 이제 중국 인민 대표대회 개막이 있고요. 15일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6일날
2월 이제 경기 지표 발표 중에 중국 2월 차이신 서비스 PMI 지수 네.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2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4분기 GDP 확정치가 이제 3월 6일 날 발표를 하고요. 3월 7일 날은 유럽의 ECB 기준금리 결정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이제 결국은 ECB에서도 이제 부양 정책 관련된 이슈가 시장 컨센서스로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인 네. 거고요. 3월 8일에는 미국 2월에 비농업 고용자 지수, 고용 동향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의 이슈 그리고 글로벌 이슈도 살펴봤고요. 투자 전략은 저희가 일정 바로 직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CNR 코리아 이재준 과장과 함께 시장 클로즈업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